이제 뉴욕 자이언츠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뉴욕 자이언츠가 10개의 드래프트 픽을 갖고 있었는데 이 드래프트를 모두 오라인 그리고 수비진에 몰빵을 했던 자이언츠였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너무 화려한 스킬 플레이어들 위주로 좀 뽑으면서 뭐 이제 좀 비난을 사기도 했었던 자이언츠였는데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오펜시브 라인 3명 그리고 수비진 선수 7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좀 화려하지는 않지만 좀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네, 내실을 다진 드래프트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드래프트 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뽑았던 선수 1라운드 4번에 지명이 되었던 앤드류 토마스 선수가 되겠습니다. 조지아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이 되겠는데요. 지난번 이제 1라운드 선수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야구, 농구, 밴드 활동까지 예체능에서 재능을 보였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풋볼에 관심을 가진 이후에는 이제 레프트 태클로 뛰기 시작했고요. 고등학교 시절 포스타 오펜시브 태클 유망주로 평가가 됐고 리크루팅 클래스에서 전미 9위의 오펜시브 태클로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수많은 제안 중에 노르데임, 클레미슨, 조지아 이 세 학교로 후보를 좁혔는데 결국 이제 조지아를 선택을 했던 앤드류 토마스였고요. 당시 이제 조지아의 오라인 코치였던 샘 피트맨, 현재 이제 아칸소의 감독으로 재임을 하고 있는데 이 코치와의 커넥션이 조지아를 선택하게 됐던 이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이제 오펜시브 태클 4대장 중에 가장 안전한 픽이라는 평가예요. 그래서 실링이 가장 높은 건 아니지만 이제 플로어가 가장 높은 선수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었고 뭐 자이언츠가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높이 사서 가장 먼저 좀 뽑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안전한 픽으로 평가받았던 이유에는 가장 빡센 컨퍼런스인 SEC에서 뛰면서 1년 차부터 주전 라이트 태클, 2년 차부터는 계속해서 주전 레프트 태클로 뛰어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양쪽 태클 모두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다는 점은 또 분명히 높게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선수의 지금 피지컬도 196cm에 142kg. 그러니까 NFL 레벨에서 이제 태클로 뛰기에 굉장히 이상적인 피지컬이라는 평가고 팔 길이도 이제 충분히 길다는 그런 뭐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럼블록, 패스 프로텍션 양면에서 모두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패스 프로텍션보다는 럼블락이 조금 더 일가견이 있다고 해요. 사실 자이언츠 오펜스 핵심은 그래도 세이컨 바클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뭐 이제 팀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성과 또 잘 맞는 선수다 그렇게 또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농구, 야구와 함께 이 선수가 밴드 활동까지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선수가 밴드에서는 드럼, 퍼커션을 연주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런 여러 가지 악기들을 이제 연주하면서 이제 밴드부에서도 좀 재능을 보였던 앤드류 토마스였는데 이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밴드부 경연 대회에 나가면 한 번도 연습한 적 없는 악보를 받고 이제 즉석에서 연주를 하는 그런 이제 경연 항목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 풋볼도 항상 이제 예상치 못한 상대의 압박이나 공격에 대해서 이제 늘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유사점이 있었다고 뭐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좀 순발력이 뛰어나다라는 점을 어필을 했었던 앤드류 토마스 선수였고요. 사실 이제 이 픽에 대한 평가는 이제 최근 1라운드에서 러닝백 그리고 준수한 쿼터백을 뽑았던 자이언츠다라는 이런 평가들을 받아왔었는데 그 러닝백 그리고 쿼터백을 도와줄 태클을 잘 뽑았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차분히 하나하나씩 좀 팀의 중요한 포지션들을 쌓아 나가고 있는 그 뉴욕 자이언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라운드 4번에 지명이 됐었던 앤드류 토마스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2라운드 36번에 지명된 제이비어 맥키니 선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선수는 이제 엘라베마 출신의 세이프티 선수인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세컨더리 플레이어가 뛸 수 있는 모든 위치에서 다 뛰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다재다능한 선수가 되겠고 때때로는 이제 리시버로도 활약을 했었던 선수입니다. 포스터 세이프티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는데 같은 리크루팅 클래스에서는 이제 전미 넘버 6의 세이프티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고 엘라베마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이제 평가는 빠른 스타트 동작과 함께 정확한 시야, 높은 풋볼 IQ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앞쪽에 이제 너무 많은 공간을 허용한다라는 단점이 있긴 한데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 최고의 런 디펜더로 손색이 없는 선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이제 최고의 세이프티로 이제 평가를 받았어요. 예. 근데 그 1라운드에서 그 모든 팀들이 세이프티를 한 명도 뽑지 않으면서 이 제이비어 맥키니도 결국 2라운드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맥키니가 지금 2라운드 36번에 뽑히기는 했지만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먼저 뽑힌 세이프티였습니다. 네. 예, 러닝백을 포함한 이제 여러 백들뿐만 아니라 타이트엔드와의 승부도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 좀 가치가 있는 세이프티가 될 것 같고 어떤 위치에서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자이언츠의 선발 명단에 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ESPN 뎁스 차트를 살펴봐도 그 자브릴 페퍼스와 함께 이제 주전 세이프티로 어쨌든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 시즌 이제 자이언츠의 루키였던 그 줄리안 러브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코너백에서 이제 이번 시즌부터 세이프티로 포지션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줄리안 러브와 좀 주전 경쟁을 펼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마 이제 민카 피츠패트릭만큼 임팩트가 있는 그런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었는데 한번 이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맥키니 선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 인터셉션이나 패스 굴절 같은 이제 세이프티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 그 스탯들을 쌓기 위해서는 사실 프리 세이프티 포지션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팀의 요청에 맞게 좀 스트롱 세이프티로 좀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자신이 빛나기보다는 좀 팀에서 요구하는 그런 포지션을 맞춰서 뛸 수 있는 그런 좀 팀 퍼스트적인 마인드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8시즌에 이제 카일러 머리가 뛰던 오클라호마와 치른 오렌지 볼 게임이 이제 이 선수 뭐 대학 커리어에서 최고의 게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경기에서 5개의 태클 그리고 무려 4개의 패스 굴절을 만들어내면서 그 수비 MVP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0 시즌 14주 차에 카디널스와 자이언츠의 맞대결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18 시즌에는 뭐 맥키니가 이제 카일러 머리에게 판정승을 거뒀다고 봐야겠죠. 예. 네. 뭐 어쨌든 1년 먼저 프로물을 먹은 이제 카일러 머리가 이 맥키니 선수를 상대로 좀 복수극을 펼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이비어 맥키니 선수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제 3라운드 99번에 지명된 맷 페어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 이제 코네티컷 대학교 유콘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이 되겠는데요. 이 선수는 출생이 자메이카입니다. 네, 자메이카에서 태어났고 2002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이제 뉴욕 브롱스의 자리를 잡아서 그쪽에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메이카 사람들이 축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자메이카의 대표적인 이 달리기 선수 우사인 볼트. 네, 우사인 볼트 역시도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광팬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맷 페어트 선수도 어린 시절에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관심이 농구로 옮겨갔고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때 코치의 권유 그리고 설득으로 인해서 풋볼을 이제 해보게 됐는데 이거다 싶어서 이제 풋볼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년 차부터 주전 디펜시브 엔드로 나서기 시작했고 3년을 앞두고 또 갑자기 오펜시브 라인에서 뛰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코치랑 얘기를 해본 결과 이 포지션을 변경을 해보자라는 이제 결론으로 이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오펜시브 태클로 전향을 했습니다. 4년 차 때는 이제 레프트 태클로 뛰었는데 이 태클로 뛴 기간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이 리크루팅 시스템에서 이제 투스타 태클 유망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겨우 이제 2개 FCS 오퍼만 받았었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유콘이 들어오면서 유일한 FBS의 장학금 제안을 받게 됐고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선택을 했다고 해요. 대학 시절 첫 2년 레프트 태클 그리고 마지막 2년 라이트 태클로 뛰었던 맷 페어트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대학 첫 해를 마치고 약 20kg을 이제 증량을 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태클 포지션에서 좀 뛸 수 있는 그런 피지컬을 좀 갖게 됐다는 평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학 시절 2번째 해부터 좀 주전으로 도약했고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인 끝에 이 뉴욕 자이언츠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201cm의 큰 키 그리고 144kg의 굉장히 좋은 몸무게로 뭐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완성된 선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나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윙스팬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오펜시브 태클 4대장보다 이 팔 길이는 더 길다고 하니까 물론 이게 뭐 이제 실력과 무조건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이제 타고난 피지컬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다 준수한 풋워크 그리고 이제 강한 파워 거기다 다양한 프레셔 스킴들을 읽고 반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맷 페어트인데 다만 이제 오펜시브 태클로 뛰었던 경험이 좀 적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좀 높다라는 단점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한 가지 단점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손을 사용해 상대 D라인 선수들을 막는 그런 이제 테크닉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고 네. 이제 때때로는 그 허리 아래로 그냥 손을 내리고 있는 장면들이 좀 목격이 된다 그래요. 예. 이제 그러면 좀 빠르게 반응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좀 근성 있는 플레이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지난 4년 동안 대학에서 기록한 성적이 9승 39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참한 성적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팀이 굉장히 약한 팀이기 때문에 기존에 유콘이 직접 리크루팅을 했던 선수들은 다른 학교로 다 전학을 가거나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선수만이 남아가지고 유콘을 지켰고 4년을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원래 이 선수가 입학 제안을 받았던 게 두 개 FCS의 입학 제안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유콘이 입학 제안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하게 자신의 기회를 줬던 팀이기 때문에 이 팀에 남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뭐 그런 의미였는데 역시나 로열티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자이언츠도 지금 뭐 당장 이제 위닝 시즌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전력이에요.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 피아트 선수가 뭐 자이언츠가 이제 조금 1, 2년 부진하더라도 이제 팀에 대한 로열티를 잃지 않고 좀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싶고 이 선수의 그 어린 시절 우상은 사실 일라이 매닝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매닝이 은퇴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제 자신의 우상을 좀 지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좀 가질 뻔했는데 이제 아쉽게 좀 1년 차이로 이제 엇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네, 하지만 어쨌든 일라이 매닝이 이제 2번의 슈퍼볼 우승을 했던 그 자이언츠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 페어트 선수에게는 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멘탈이 훌륭하고 근본이 있는 선수인 만큼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꼭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냉정하게 이 픽만 놓고 보자면 이 픽이 좋은 픽이었냐? 이제 저는 메페아트 선수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픽 자체만 놓고 본다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앞서 이제 1라운드에서 이 앤드류 토마스 선수를 뽑았던 뉴욕 자이언츠였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네이트 솔더라는 태클 자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몸값이 비싼 태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수를 3라운드에서 백업으로 뽑았다? 더 급한 포지션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선수를 뽑았다는 건 지금 이제 네이트 솔더 선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옵트아웃을 하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시즌이었음을 가정을 한다면 이 픽은 좀 아쉬움이 있는 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라인베커나 엣지 러셔 포지션이 좀 시급했던 자이언츠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 3라운드에 또 한 번 오펜시브 태클을 뽑으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네이트 솔더 선수가 옵트아웃을 했기 때문에 이 페어트 선수도 이제 주전으로 좀 띄워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기회가 생긴 만큼 이 선수가 잘 정착하기를 저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메페아트 선수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4라운드 110번에 지명된 다나이 홈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CLA 출신의 코너백 선수인데 아버지가 다릭 홈즈라고 1995 드래프트에서 7라운드 244번에 빌스에 지명이 됐던 그런 선수입니다. 5년 동안 이제 NFL에서 뛰었던 그런 분이 되겠고요. 다니 홈스는 이제 5살 때부터 풋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제 2번의 전학을 다녔는데 주니어 시즌 그리고 시니어 시즌을 보냈던 칼라바사스 고등학교에서 2년 연속 팀을 이제 챔피언십으로 이끌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2번의 지구 우승을 만들어냈고 뭐 그해 여러 이제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상을 휩쓴 그런 유망주였습니다. 5스타 코너백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는데 뭐 그 당시 이제 1등이 제프 오쿠다, 2등이 션 웨이드라는 선수였고 이 세 번째가 바로 이 다네이 홈스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5스타로 평가를 받았던 코너백이 미국 전역에 이 3명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만큼 뛰어난 유망주였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전체 4위 유망주로 꼽혔다고 하니까 이 선수가 얼마나 유망한 선수였는지는 이런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UCLA에서 3년간 주전으로 뛰면서 8개의 인터셉션, 이제 거기에는 2개의 픽식스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개의 패스 굴절을 만들어내면서 뭐 준수한 활약을 했었습니다. 네. 40야드 4.48을 뛰는 빠른 스피드 그리고 편안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인데 뭐 말씀해주셨던 인터셉션 기록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 선수가 공을 잡을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공을 잘 낚아챌 수 있는 그 손기술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예요.
저도 이 선수의 필름들을 좀 보고 왔는데 그 강한 히트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터프함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선수의 인터셉션 좀 모음 영상들을 보니까 그 상대 쿼터백의 패스기를 예측하고 이제 먼저 앞으로 이제 뛰쳐나와서 그 잘라먹는 이제 그런 인터셉션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공격적인 수비를 하는 선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시야 또한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풋워크가 깔끔하지 않고 방향 전환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끔 플레이가 벌어지는 도중에 상대 선수에 대한 반응이나 대처가 굉장히 좀 늦어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NFL 무대에서 더 큰 구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리고 이 선수가 파울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 시절 5개의 페널티를 기록을 할 정도로 3년 동안 5개니까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네, 그런 분만큼 이제 페널티 이슈도 역시 있는 선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180cm가 되지 않는 이제 조금 단신 선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레드존에서 좀 이 피지컬이 좋은 리시버들을 상대로는 좀 고전을 한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예. 어쨌든 키가 충분히 크지는 않지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운동 능력 그리고 볼 스킬, 공격적인 플레이 성향을 봤을 때 이 미들 라운드에서는 한번 긁어볼 만한 그런 복권이지 않나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이언츠의 코너백진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번 오프 시즌에 그 제임스 브래드버리를 FA로 영입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확실한 넘버원 코너백을 이제 확보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 브래드버리와 좀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 선수가 원래 이제 디안드레 베이커였잖아요. 네. 1라운드 출신의 이제 그렇죠. 코너백이죠. 근데 그 오프 시즌에 그 총기 무장 강도 혐의를 받으면서 네. 지금 만약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나면 최소 10년의 징역을 살게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덤바 같은 경우는 풀려난 데 반해서 디안드레 베이커 선수는 아마도 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거든요. 사실 덤바는 지금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팀 훈련에 합류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예. 근데 이 디안드레 베이커는 조금 더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아직 물론 재판 중이긴 하지만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제 자이언츠 입장에서 보면 이제 1라운드 픽을 사실상 날린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디안드레 베이커의 공백이 생긴 만큼 이 선수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니 홈즈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5라운드 150번에 지명이 된 셰인 르미유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 이제 오레곤 출신의 가드 선수가 되겠는데요. 이 선수도 출신 성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선수가 미국 인디언 중에 하나인 예키모족에서 워싱턴 스테이트의 팬으로 자랐다고 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워낙 이제 남다른 크기를 자랑을 하면서 이 선수는 타이트엔드로 풋볼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태클로 전향을 했다고 하고요. 리크루팅 시스템에서 이제 3스타 오펜시브 가드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시건,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학교들의 입학 제안을 받았는데 역시나 이제 집에서 가까운 학교 오레곤을 선택을 했고요. 4년 내내 레프트 가드로 뛰면서 형사법을 전공을 했는데 첫 3년 동안 팩12 올 아카데믹에 뽑힐 정도로 공부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 위에서도 전경기 선발로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셰인 르미유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면 52경기 연속 선발 출전입니다. 예. 사실 풋볼 선수에게는 이제 대단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철강왕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그만큼 이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미들맨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수의 이제 플레이에 대한 평가는 하체, 특히 이제 힙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유연하고 좋다 그래요. 네, 최고의 운동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옆으로 돌아뛰는 엣지의 움직임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고 스피드도 겸비를 한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훌륭한 워크 에틱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팀의 러싱 공격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빠르게 찾아 수행하는 그런 이제 판단 능력도 좀 갖췄다는 평가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세이컨 바클릭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의 단점을 좀 살펴보면 스냅 타임을 좀 잘 못 맞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NFL 레벨에서는 또 큰 구멍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폭발력이 부족 등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당장 백업으로는 뛸 수 있는 자원이고 이런 단점들을 좀 고쳐 나간다면 향후에는 선발로도 뛸 수 있는 그런 자원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르미유 선수에 대한 평가를 좀 제쳐두고 이 자이언츠의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 상황을 살펴보면
가드 포지션에서는 이제 윌 에르난데즈 그리고 케빈 자이틀러 같은 이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에 반해 센터는 지금 스펜서 풀러라는 선수가 지금 주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선수는 딱히 이렇게 믿고 맡길 만한 이제 주전 센터감은 아니라는 평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150번에서 차라리 센터를 뽑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남고 그 댈러스가 146번에서 타일러 미아다즈라는 센터를 뽑아갔어요. 예. 네. 아마 자이언츠가 이 선수를 좀 노리고 있었는데 이 댈러스한테 좀 뺏기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르미우 선수로 선회를 한 건 아닐까? 그런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이 선수를 가드로 놓고 기존에 있던 가드 자원을 또 센터로 돌리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하겠죠. 네네. 뭐 어쨌든 이 셰인 르미우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6라운드 183번에 지명된 캠 브라운 선수가 되겠습니다. 펜스테이 출신의 라인베커인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주로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로 활동을 하면서 팀을 3년 연속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진출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독 리시버로도 뛰면서 뭐 16개 패스를 잡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스냅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을 던졌던 쿼터백이 드웨인 해스킨스라 그래요. 둘이 이제 고등학교 동문이 되겠죠. 뭐 또 우연의 일치로 어쨌든 이 브라운 선수도 이제 NFC 이스트로 오게 됐으니까 또 1년에 2번씩 이제 해스킨스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4스타 라인베커 유망주로 선정이 됐었고 같은 리크루팅 클래스에서는 전체 19위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수많은 입학 제안을 받았는데 그중 이제 펜스테이트를 선택을 하면서 진학을 하게 됐고요. 이 선수는 196cm의 큰 키 그리고 긴 팔다리를 갖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빠른 발, 넓은 보폭으로 이제 광대한 수비 범위를 자랑하는 선수가 되겠는데요. 운동 능력까지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인사이드 라인베커,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를 모두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함을 가지고 있고 이제 특히 그 블리츠 스킴에서 좀 강점이 있는 선수라는 평가입니다. 네. 뭐 대학 시절에는 이제 팀의 캡틴으로 뛰었었는데 당시 이제 감독이 수비팀의 진정한 리더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리더십에도 일가견이 있는 선수가 되겠는데요. 다만 이 선수가 이제 운동 선수로서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움직임이 거의 결여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 능력은 뛰어난데 본능이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정말 탑급 선수로 올라가는 데는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105kg의 몸무게인데 사실 이 라인베커 치고는 조금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프로에서는 좀 벌크업이 좀 필수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스 태클이 많았다는 이제 단점들이 있었고 예. 이제 한 가지 더 좀 지적을 해보면 이 펜스테이트 시절에 이제 너무 여러 가지 역할을 요구를 받다 보니까 스냅이 이루어진 후에 좀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좀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뇌절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좀 본능이 좀 결여돼 있다와 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고 이제 프로에서는 좀 명확한 롤을 좀 부여해서 이 브라운 선수가 좀 헷갈리지 않게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좀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선수가 아마도 이제 스페셜 팀에서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인데 이 선수의 사촌이 안드레 데이비스라는 선수인데 2002년도에 이제 브라운스에 2라운드 지명이 됐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역시 뭐 성공적인 커리어를 밟지 못했는데 이 2라운드에 뽑힌 것 치고는 굉장히 뭐 아웃풋이 좋지 않았죠. 계속해서 이제 이 스페셜 팀에서만 거의 뛰었었으니까 뭐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가 6라운드에 뽑혔을 때 굉장히 늦게 뽑히긴 했습니다만 이 사촌 안드레 데이비스와는 좀 다른 커리어를 걷기를 좀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의 드래프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제 추측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번 시즌 자이언츠의 D라인 코치로 부임한 션 스펜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작년까지 펜스테이트의 D라인 코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 저지 감독 포함 이제 자이언츠의 수뇌부가 이 브라운 선수에 대한 드래프트를 좀 고려를 했을 때 이 스펜서 코치에게 분명히 좀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스펜서 코치가 뭐 긍정적으로 답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이제 최종적으로 뽑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이제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7라운드에 이제 4명의 선수를 지명했던 자이언츠인데 7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지명을 했던 선수가 218번에 지명이 된 카터 커플린 선수입니다. 이 선수 미네소타 출신의 라인베커 선수가 되겠고요. 이 선수는 이제 어릴 때부터 미네소타의 팬으로 자랐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이제 미네소타주의 최고의 고등학교 이든 프레리 고등학교 이제 대표팀으로 뛰면서 D라인과 라인베커를 모두 봤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7라운드 뽑힌 선수치고는 포스타 유망주로서 굉장히 고등학교 시절엔 촉망받았던 그런 유망주 선수였는데요. 자연스럽게 자신이 팬이었던 이제 미네소타로 진학을 했다고 해요. 이제 가족들도 모두 이제 미네소타 출신인데 모두 운동 선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미네소타 대학에서 풋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디펜시브 태클로 뛰었고, 어머니는 뭐 테니스 선수로서 팀 MVP에 2번 선정이 될 정도로 뭐 테니스를 잘 했던 분이었고요. 외할아버지가 역시 미식축구와 야구를 병행했고, 외삼촌, 사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스포츠에서 이제 활약을 했었던 그런 운동선수 집안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럼 이제 바이킹스가 좀 데려가 줬으면 미네소타 좀 홈타운보이의 정체성을 좀 계속해서 유지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아쉽네요. 그랬더라면 이제 미네소타 스포츠의 성골 플레이어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뉴욕 자이언츠에 지명이 됐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운동선수로서의 움직임, 멘탈, 기술 여러 부분에서 훌륭하지만 결국 이제 191cm의 키 그리고 107kg의 이 라인베커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사이즈 때문에 이 선수가 NFL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대학 시절 기록만 살펴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예. 그 마지막 3년 기록만 살펴보면 36개의 태클 포로스, 20.5개의 색, 8개의 펌블 유도니까 뭐 여러 가지 스탯에서 모두 이제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피지컬이 결국 NFL 레벨에서 이제 엣지 선수로 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좀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선수가 기록했던 성적이 워낙 좋았던 만큼 엣지가 아니라 다른 포지션에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또 새롭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긁어봄직한 복권이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자이언츠가 이 엣지 선수를 결국 너무 늦게 뽑았다는 이제 좀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자이언츠의 그 엣지 러시어진을 좀 살펴보면 지난 시즌에 이제 10개의 색을 기록했던 마커스 골든을 제외하면 5개의 색을 기록한 선수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오프 시즌에 카일러 팽렐이라는 선수를 이제 그린베이에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선수는 18시즌에 그린베이에서 10개 반의 색을 기록하면서 좀 인상적인 한 시즌을 보내기는 했는데 네. 19시즌에 이제 그 스미스 형제에게 좀 밀리면서 뭐 기회를 받지 못했고, 그러면서 19시즌 색 기록이 이제 단 하나에 불과했던 선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기량에 대한 의문보가 분명히 있는 선수죠. 근데 이제 이 선수에 대한 보강 외에는 이렇다 할 지금 영입이 없었다 보니까 자이언츠의 이 패스러시진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뭐 어찌됐든 뭐 자이언츠가 지난 시즌에도 그렇게 강팀으로 분류가 되진 않았었던 팀이니까 올 시즌도 냉정하게 놓고 본다면 팀 전력을 좀 끌어올리는데 좀 주안점을 뒀다, 좀 내실을 갖추는데 좀 주안점을 뒀다 정도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직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것 예. 같아요. 다음 살펴볼 선수는 이제 7라운드 238번에 지명이 된 TJ 브론슨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라인베커 선수가 되겠고요. 고등학교 시절 3스타 유망주로서 라인베커로서 계속해서 뛰어왔던 선수입니다. 대학 시절에는 이제 2번의 팀 캡틴을 역임하면서 리더십까지 보여줬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피지컬은 굉장히 좋지만 런 디펜더로서는 결점이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고요. 특히 아직 기술이 다듬어지지 않았고 미스 태클이 유난히 많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선수로서의 기량은 냉정하게 좀 아직 NFL 레벨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 특히 이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 플레이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페널티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 픽은 이제 일라이프를 뉴올리언스로 보내면서 이제 받아왔던 픽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 픽을 이제 TJ 브론슨 선수에게 썼는데, 사실 뭐 냉정하게는 이제 스페셜 팀에서 뛸 수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근데 지금 자이언츠의 드래프트 픽을 살펴보면 이 7라운드에 뽑은 4명의 선수가 모두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수비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고 이제 스페셜 팀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원들이다, 이런 좀 공통적인 평가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 저지 신임 감독의 좀 배경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예. 싶어요. 이제 전 직장이었던 이제 패트리어츠에서 스페셜 팀 코디네이터로 이제 일을 했던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저지 감독의 인터뷰를 좀 살펴보면 그 자신들이 이제 킥오프를 한 이후에 상대에게 그 리턴 야드를 허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이 경기를 이기는 거의 첫걸음이다, 이런 요지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때문에 좀 이번 7라운드의 이 4명의 선수들을
그 스페셜 팀에 좀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선수들 위주로 좀 뽑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지난 시즌 조저지 현 이제 자이언츠 감독이 이 스페셜팀 코디네이터로 패트리어츠에 있을 때 매튜 슬레이터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스페셜팀에서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좋은 스페셜팀을 자이언츠에서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선수들이 아마 그 중심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사실 19시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패트리어츠의 수비만 강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부진했던 그 오펜스를 좀 메워줬던 게 이제 수비뿐만 아니라 이 스페셜 팀의 공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조저지 감독이 어쨌든 자이언츠로 오게 됐으니까 자이언츠의 스페셜 팀도 이번 시즌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TJ 브론슨 선수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247번에 지명이 된 크리스 윌리엄슨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미네소타의 코너백 선수인데요. 3스타 유망주로서 이제 처음에는 플로리다로 진학을 했었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된 햄스트링 이슈 때문에 결국 선발에서 제외가 됐고 미네소타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네소타에 가서는 하이브리드 니켈백으로 뛰면서 이제 팀 캡틴으로도 선정이 될 만큼 또 리더십을 보여줬었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선수는 이제 고등학교 주니어 시즌까지는 와이드 리시버로 더 많은 이제 플레이를 했었던 선수예요. 예. 근데 이제 시니어 시즌부터 디펜시브 백 포지션으로 전향을 했고 이제 대학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포지션을 유지를 했는데 이 선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좀 재밌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왜 포지션을 이제 전향했냐는 질문에 네.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 선수의 키가 지금 183cm거든요. 근데 이제 183cm의 리시버는 많지만 그 키를 가진 디펜시브 백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그 수요 공급 논리인 네. 거죠. 그거를 이제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라고 봐야겠죠. 이게 저는 잭 그레인키가 좀 생각이 나는데 잭 그레인키가 워낙 이제 타격을 좋아해서 난 타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타격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결국 잘하는 건 투수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투구를 하고 한 번씩 타석에 들어서는 게 이제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든 이 선수도 좀 현명한 선택을 했고 이제 그 덕분에 드래프트에서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뭐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자신감 있는 플레이와 좋은 성격으로 팀에 녹아드는 선수고 다만 이제 상대 페이크에 잘 속고 미스테이크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명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이었던 선수인데 뭐 어쨌든 7라운드에 지명이 된 만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뉴욕 자이언츠의 뼈를 묻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이제 단점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상대의 그 라우트를 이제 예측해서 이제 좀 그 수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예측이 틀렸을 때는 결국 세퍼레이션을 이제 쉽게 내준다 네.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었고 이 선수의 이제 대학 시절 경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19시즌 이제 펜스테이트와 미네소타의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펜스테이트가 더 우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언더독으로 이제 평가를 받았었죠. 네. 근데 이제 결국 미네소타가 업셋을 만들어냈는데 그 4쿼터의 그 상대의 결정적인 포스다운 그 상황에서 KJ 햄러 그 저희가 앞서 덴버의 드래프트 픽을 얘기할 때 2라운드에 뽑혔던 이제 와이드 리시버였죠. 네. 근데 이 선수와의 경쟁에서 이제 패스 굴절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결국 턴오버를 이끌어냈거든요. 이제 이게 이 선수의 이제 대학 시절 가장 빛났던 장면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이언츠에서 이 선수도 당장은 선발로 나서긴 어렵겠지만 앞서 이제 7라운드에 뽑혔던 두 명의 선수처럼 이 스페셜 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선수 7라운드 255번에 지명이 된 라인베커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 출신의 선수가 되겠고요. 이 선수의 이름은 테 크로더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선수 굉장히 특별한 선수입니다. 그 테 크로더 선수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이 마지막에 지명된 선수가 특별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선수가 지금 7라운드 255번에 이제 선택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드래프트에 뽑힌 255명의 선수 중에 가장 마지막에 뽑힌 선수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이제 호칭을 미국 현지에서는 미스터 이렐러번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렐러번트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관계 없는, 뭐 상관없는 약간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뽑힌 선수에 대한
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칭호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이 미국 스포츠는 뭐 경기력도 뛰어나지만 항상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이 진짜 대단하죠. 네, 좀 항상 부럽고 좀 저도 항상 좀 본받고 싶은 그런 점들입니다. 사실 그게 캐스터로서도 굉장히 좀 필요한 능력이고 굉장히 있으면 돋보이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부러운데 어쨌든 이제 미스터 일레러번트로 이제 뽑히게 된 테이 크로우더 선수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문 닫고 들어온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스터 일레러번트에 대한 좀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해왔어요. 네. 이 이제 별칭이 시작된 건 이제 1976년인데 NFL에서 이제 와이드 리시버로 뛰었던 폴 살라타라는 분이 그 NFL 드래프트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뽑힌 선수와 그 가족을 이제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로 이제 초대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 휴가를 즐겼다고 해요. 네, 그게 이제 일레러번트 위크의 네. 시작이었죠. 네, 그래서 뭐 디즈니랜드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신이 준비한 트로피를 좀 수여하는 이제 그런 이벤트들을 이제 1976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로피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 이 트로피의 이름이 로즈먼 트로피입니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셨다 싶으실 거예요. 예. 그 대학 그 NCAA 최고의 풋볼 선수에게 주어지는 이제 하이즈먼 트로피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죠. 거기서 이제 하이 그거의 반대말 로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로즈먼 트로피로 이제 이름을 지은 건데 네.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좀 뒤에 사진도 좀 띄울 예정인데 그 하이즈먼 트로피가 사실은 그 풋볼 선수가 이렇게 공을 캐치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제 형상화시킨 거죠. 그렇죠. 그런 동상인데 이 로즈먼 트로피는 이 공을 놓치는 그러니까 그 펌블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형상화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고 네. 좀 재밌습니다.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NFL의 드래프트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행운 그리고 이제 굉장한 영광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비록 마지막이긴 합니다만 이 선수가 일단 지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NFL 드래프트에 지명이 된 사람 안 된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지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명이 된 사람 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대학 풋볼 선수 중에 255등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게 낮은 순위가 아니에요, 절대. 예. 사실 이제 NFL 드래프트를 하던 당시에 이 미스터 일레러번트의 이벤트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이 폴 살라타라는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이분의 따님이 이 NFL 이제 드래프트를 하는 그 영상에 또 영상 통화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2013년까지 이제 폴 살라타 씨가 이 이제 행사를 주관을 했었고 예. 이제 이분이 이제 사망하신 뒤에는 이제 그의 딸이 이제 물려받아서 지금도 이제 매년 이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뭐 2020 드래프트는 또 이렇게 가상으로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또 영상 통화를 통해서 또 이제 이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미스터 일레러번트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케빈 커크라는 분이 이제 1976년에 처음으로 이 미스터 일레러번트의 영광을 좀 누리게 됐고 그 역대 미스터 일레러번트 중에 가장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낸 선수는 그럼 누구냐? 저 찾아봤죠. 네. 좀 찾아보니까 그 칩스와 타이탄스에서 총 11년간 뛰었던 키커 라이언 서컵입니다. 예. 2009년도 드래프트 제일 마지막에 뽑혔던 선수였죠. 그러니까 사실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런 이제 스페셜 팀 선수가 아닌 이제 일반적인 공격진, 수비진에서 뛰는 선수들은 뭐 NFL에서 이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내기가 그만큼 좀 어려웠다 이런 거에 대한 좀 방증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6라운드, 7라운드에 뽑힌 선수들 중에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성공적인 커리어를 누린 선수가 많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6라운드 199번에 뽑힌 그분이 계시긴 하지만 너무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고 대부분 이제 6라운드, 7라운드에서 이렇게 정말 탑급 선수로 성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테이 크라우더 선수가 뭐 어떤 커리어를 보내게 될지 좀 뭐 궁금하고 또 응원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테이 크라우더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굉장히 피지컬이 좋은 선수입니다. 190cm의 키에 106kg의 이제 피지컬을 보유한 라인베커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백으로 뛴 경험도 좀 있다고 해요. 이제 그만큼 뛰어난 스피드를 바탕으로 뭐 런 디펜스와 이제 커버리지를 할 수 있는 선수다 이런 네. 평가들이 있었고
그 러닝백처럼 상대 오펜시브 라인의 이제 갭 사이를 돌파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러닝백이 이제 상대 디펜시브 라인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이 라인베커가 되어서 이제 상대 오펜시브 라인을 공략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이제 근데 반면에 이제 라인베커로 전향한 게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예. 근데 어쨌든 좀 타고난 운동 능력, 스피드가 있으니까 이 선수도 역시 이제 스페셜 팀에서 이제 우선 모습을 드러내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올해 미스터 릴레번트 테이크 로드 선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뉴욕 자이언츠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선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좀 어떻다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 앤드류 토마스와 제이비어 맥키니는 좀 팀에 꼭 필요했던 선수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뽑힌 선수들에 대한 활용도가 이제 조금 뭐 약간 의문이 드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신임 조 저지 감독이 좀 잘 판단을 해서 이 신인 선수들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약간 번외로 이제 테이 크라우더 선수의 좀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좀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뉴욕 자이언츠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말 대망의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팀인데 대망의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